그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는 것 같으면 대표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행복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건 대표님의 능력이나 뭐 성실함, 어떤 뭐 천재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구조.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내 부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내 촘촘한 원칙을 갖고 있느냐. 결국엔 이 심플한 그 진리를 지켜내는 자만이 시스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은 루틴을 짜는 걸 즐기세요? 아니면은 이게 스트레스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루틴 짜는 게 스트레스세요? 그러면 저는 최소 한두 개의 루틴만 만들어 놓고 다른 거 다 뭉개라고 해요. 그거를 아주 자그마한 성공 습관 만들으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루틴이 없어요. 그냥 걷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10시쯤 출근하는 거,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뭔가 승리했다는 느낌이, 별게 안 하는 건데도 뭔가 승리했다는 느낌이 되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창의력이 올라가고, 그래요. 모든 거는 내가 고요할 때만 일어난다는 그 전제 조건. 어떻게 하면 고요함을 창조할 것인가? 고요함을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원칙을 위배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아주 심플한 거에서 모든 게 끝나요. 어떤 루틴이 망가져서 사업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루틴이 망가졌다고 느낀 내 자신의 감정이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루틴을 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면 그 상황이 창조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걸 뱉는 것도 싫어요, 저는. 그 말을 해가지고 생각이 고착화돼서 죄책감이 강화되고 생각의 창의성은 내려가고 경직성 올라가고 계속 자책만 올라가면 그걸 강화하면서 생각 꼬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감정 컨트롤이다 한 게 그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만 잘 배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업을 좀 망해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치고 가야 될 때인데도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난 좀 웃긴 얘기라고 좀 본 게, 저도 망했건 사업을. 저는 별로 안 불안하고 두렵지가 않지. 그러니까 자기가 형신과 이상과의 괴리와 그 일치도가 없으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거든.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고, 난 저기를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여기니까. 또 비교의식도 인스타그램이 우리 주범이거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막 보면은 이제 누구는 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매스미디어나 미디어의 노출이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평온을 위배하는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않고, 원칙에 위배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나하고 맞는 사원들, 직원들, 그리고 협업자들만 배치해 놓으면 불안, 두려움 별로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 렛댐 이론에 의해서 내버려 두거든요. 그럼 불안 걱정 없는데 그냥 욕심이 나와서 그런 거야, 그 사람. 내가 누군지 알면 뭐가 불안하지? 뭐가 두렵지? 원칙을 계속 지키면 뭐가 불안하지? 사명만 계속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데? 그게 하다 보면 나오는 게 그렇게 원했던 그 결과값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또한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는 걸 또 넣어도 되잖아. 불안이나 두려움은 있지도 않은 거, 이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있지도 않은 거에 대한 망상, 허상이야. 그 99%는 안 일어나거든. 결국엔 감정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아까 부하율 시스템, 아주 단순한 것들을 지키냐, 원칙 시스템에 타협하냐 안 하냐가, 진짜 원칙 시스템 같은 게 너무 중요한 게, 원칙 시스템 하나라고 타협하잖아요? 그 업보를 1년 뒤에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절대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엔 부하율, 잠재의식, 감정 컨트롤, 사명 시스템, 원칙, 도무의식이라는 하드웨어가 단단하게 세팅되고 시작하는 사업가가 거의 없다. 저의 사례를 좀 얘기해 드리면은, 한 4, 5년까지는 워라벨이 없는 일에만 파묻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9시쯤에 일을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하고 바로 잠들고 또 일하고 코칭하고 주 7일 정도 일했거든요. 14시간, 15시간. 그렇게 되니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 입원을 하거나 편도염이 올라오거나 막 그래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하루 반 정도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일 효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저는 사업 시스템도 약간 자연 시스템하고도 되게 비슷하다고 봅니다. 좋은 인풋이 있으면 프로세스를 거쳐서 좋은 아웃풋을 생산하죠. 근데 일에 대한 일만 하고 있으면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원칙에 넣어놓은 게 이거예요. 제 고요함과 평온함을 위배하는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않겠다를 넣었어요. 갑자기 또 이제 또 먹고 살만 하니까 또 내가 그 공유 오피스와 쉐어하우스를 또 질러볼까? 막
알아보고 책 읽고 막 있거든요. 공유 오피스와 쉐어하우스가 내 평온을 방해하느냐 원칙이 딱 들이댔어요. 방해하더라고. 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내기업가 대표한테 레버리지를 아예 100% 해버리던지 하지 말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한 거죠. 자아실현 효과 막 올라오다가도 원칙이 또 막아주고. 예. 그게 내가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이 원칙이 막은 거잖아. 대부분 사람도 이게 두려워서 그런다고 생각해. 뭔가 사업은 확장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 원칙이 그거잖아. 그 위험했다니까. 그래서 진짜 확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 지르는 게 확장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뭔가 욕심이 나오거나 확장을 하고 싶을 때 그 원칙이 들이대야 돼요. 그 원칙에 위배되면 무조건 손해보거든요. 전 너무 많이 그걸 느껴서 오히려 확장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시스템 진짜 없었는데 확장했다가 진짜 된통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시스템을 했냐면 뭐 노션 시스템, 슬랙 시스템, 뭐 소통 관리, 뭐 채널톡도 막 팀원들 막 해가지고 뭐 채널톡이 400만 원이 나왔어. 그게 시스템이 아닌 거였던 거죠. 꼭 사람이 확장하거나 그럴 때 시스템이 하면은 시스템 전문가, 뭐 SAP 시스템, ERP 시스템 아니야. 그 시스템 아니야, 그거.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는 것 같으면 대표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건 정리전동부터 해서 원칙서부터 아주 심플한 거거든요. 그 자연 시스템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 사명, 부하율, 뭐 정리정돈, 감정 컨트롤. 그게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행복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건 대표님의 능력이나 뭐 성실함, 어떤 뭐 천재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구조.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내 부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내 촘촘한 원칙을 갖고 있느냐. 그게 끝이야, 그냥 사업. 결국엔 이 심플한 그 진리를 지켜내는 자만이 시스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문제를 대응할 때 지금 대표님이 대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대응할 필요가 없는가? 이걸 계속 물어보세요. 대응거리가 많으면 뭔가 몰입이나 창의성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선 사업이 확장돼서 좀 감당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요함의 평온함이 이미 깨지는 선택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그게 부하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 사업의 원칙도 없을 거고요. 부하도 관리 안 돼 있을 거고, 아까 말했던 단순한 시스템 안에서 원칙 안에서 확장된 게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은 꺾일 거고, 매출이 올라가도 더 몸이 상할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게 커지기 전에 부하율이 관리가 되고, 관리되면 내가 평온한 상태가 되겠죠. 주변이 정리가 되는 그런 정리정돈, 그리고 사명 에너지,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거기에 원칙, 사업이 확장되는데 막 직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외부에서 막 투자자가 뭘 하래, 그래서 직원을 뽑아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안 한다, 이런 그 원칙이 보호해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큰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직관이 너무 어그로를 끄는 것 같고 그렇대. 그럼 나는 역으로 이렇게 해요. 분명히 부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긴 해. 그 원칙에 이거 위배된 거 맞습니까? 그래 물어봐요. 위배됐대요. 그래도 하야 될까요? 난 대답을 안 하고 원칙이 뭡니까?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적 사고를 저희가 마스터마인드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녹여서 기적적으로 그것이 융합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무의식, 잠재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좋게 바뀌기 시작하면 가치가 생기고, 그 가치에 시간이 먹여지면 신용이 생겨요. 그리고 그 신용이 쌓인 상태에서 적정 시간에 세일즈를 건드려주면 돈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번 영상에는 이 공식을 대표님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목표를 숭배하거든요. 100억 매출 내야지, 강남에도 아파트 등기 쳐야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되게 숭배한단 말이죠. 10억을 벌면 삶이 변화하고 더 성취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가기 전에 그냥 착각이에요. 실제로 100억 이상 매출 내는 코칭 대표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A그라운드 어제 왔었습니다. A그라운드 다운 원리는 일반적 상식과 완전히 달라요. 어떤 순서를 따르냐, 우선 에너지가 좋아야 돼. 그 가치를 생성하기 전에 에너지가 좋은 상태에서 전문성과 정확성과 친화성을 갖추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먹이면. 그리고 또 시간을 먹이면 또 신용이 발생돼요. 그 신용의 시간에 복리를 타면 거기에 약간 세일즈를 통해서
돈이 산출되는 거죠. 근데 좋은 에너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우선 부하율을 제거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하율을 하부에 또 발견했었어요. 습관이 전략화라고 해서 습관. 좋은 에너지 갖기 위해서 이제 습관부터 바로 잡은 다음에 부하율 제거는 이제 일과 재무나 인간관계, 뭐 건강 이런 데서 부하를 또 제거하죠. 그 다음에 잠재의식으로 넘어가요. 잠재의식에는 존재긍정이라는 게 핵심 파트고 그 존재긍정이란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한번 해볼게요. 존재긍정을. 우리 어머니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우 소름 돋아요. 내가 없거든. 희생으로부터 내가 존재한 거기 때문에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러면 그게 소름이 돋는가? 매일마다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존재긍정이야. AI로 보면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풍부해야지 마음대로 뭔가 AI가 그 GPT도 돌리고 제미나이도 돌릴 거 아닙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좋은 에너지가 세팅돼서 가치를 더 폭발적으로 쌓을 수 있게 돼요. 또한 목표를 숭배하지 않아도 현재에 몰입하면서 시스템에 몰두할 수 있게 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알아서 결과가 따라오는 시스템입니다.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는 정신적, 영적, 물리적 영역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특히 물리적 영역이 이제 자본주의 쪽이죠. 거기에서는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레버리지가 좀 낮은 형태의 작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단순히 열심히 일하거나 몸을 갈아내서 뭔가를 하거나 일의 양을 늘리거나 매출이 2배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걸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결국엔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수익을 달성하면 영적 영역이 먼저 정복돼야 됩니다. 영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진짜로 월 1억 번다, 10억 번은 사업가다라는 거를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실체가 지금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미리 먼저 그걸 가봐가지고 느끼지 못하면 달성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그라운드에서는 어떻게 그걸 되게 쉽게 하냐, 비전 선언문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제가 하와이의 포시즌 호텔에 있습니다. 그 포시즌 호텔에 앞에 카페에서 카페라테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헤드셋으로 누군가를 코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칭을 받는 사람은 2억을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역시 12명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뻔뻔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게 진짜예요, 저한테. 미래가 현실로 끌고 왔고 지금은 무료 봉사 중입니다. 20분의 1 가격으로 무료 봉사 중인 거예요. 그거를 더 구체화시켜도 제가 GPT랑 같이 많이 노는데 아마존의 순서 파괴라는 공식에 나오는 미래 신문 기사까지 쓰면 좋습니다. 그 미래 신문 기사에는 구전 모먼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FAQ라고 해가지고 그 재무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 2036년 LA와 발리와 한국에서 동시 발표했다. A그라운드 CCO가 발표했다. 뭐 이런 식인 거야. 뭐 이런 류의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영적인 거가 1000억 매포야 그런 것보다 영적으로 내가 생생하게 그걸 느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전혀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난 사람한테 2억을 지금 당장 받아야 돼. 그럼 되게 조급해질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미래에 이미 받고 있는 걸 그냥 할인가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여유로움의 에너지와 행복의 에너지가 고객한테 전달돼서 고객이 알아서 돈을 가져와요. 가치를 교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요. 물리적 영역이 딸려오는 프로세스입니다. 돈이 딸려오는 프로세스입니다. 결과로. 이걸 막 집착하는 거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하지 않을 때 가장 잘 됩니다. 이때는 강요하는 에너지가 없고요. 영업적 태도를 취하지 않죠. 내가 영업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니고요. 세일즈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막 세일즈 준비도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더 해줄까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세일즈 비율이 막 50%, 90%까지 올라가더라고. 방금도 좀 막 결제를 받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그냥 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애를 쏘는 것만으로도 그 엄청난 뭐 변화가 있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좋은 에너지는 어떻게 발산될까? 근데 생각보다 아주 작은 것들을 쌓았을 때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기 신뢰를 올리는 방법인데요. 저는 명상을 10분 했는가, 운동을 테니스를 100개를 쳤는가,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가, 각을 했는가, 가계부를 오늘 썼는가, 막 이런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지키기 시작하면 어떤 성취감이 들면서 자기의 신뢰도가 올라가요. 아,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치아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자기 말에 대한 신뢰를 확립해요. 이것들을 지켜내는 것들을 무미건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키는 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확신을 강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생기면 즉시 실행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그 지킨 거 플러스 삶의 원칙 있죠. 원칙이 있는가, 그 원칙을 현실에 살아내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내가 사무실을 확장하려다가
아 깜짝 놀랐다. 내가 고정비 최소의 원칙 있을 때 이걸 또 잊어버린 거야. 그 반짝이는 물체에 또 좋은 사무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하다가 어우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원칙 때문에 안 된다 이거. 그리고 또 내가 알아낸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CEO 연합 대표님이 대표님 이거 우리 원칙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은 좋은 거거든. 나의 원칙하고는 상관없잖아. 근데 나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좀 빵꾸가 나더라고. 막아줬어요. 그래서 다 취소했다. 부동산 계약 다 취소했습니다. 또 오히려 지금 더 좁은 데로 이사가는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말에 지키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나를 또 따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오는데 내가 한 말하고 좀 다른 걸 해버렸냐면 나도 양심에 찔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주는 나를 덜 신뢰하게 될 거고 퍼포먼스 더 안 나오겠죠. 왜 계속 찔리니까. 맞죠? 그런 겁니다. 결국엔 이런 원칙 지키지 않고 작은 습관 지키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10억 벌 수가 없죠.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올바르게 대하고 내가 한 약속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는 거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그라운드에선 1주차 인생 원칙, 습관 전략화, 그리고 쇼폼 끊기, 뭐 인간관계 끊기 막 이런 것들을 해요. 오늘도 제가 그 CEO 연합 대표한테 방금 코치한 거인데 지금 당신이 지금 인간관계 너무 많다. 지금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다 끊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부하 상태를 넘어갔다. 큰일 난다 당신. 그렇게 코칭을 했고 그걸 서로 우리는 견제를 하죠. 나 혼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 원칙, 조직 원칙, 습관 전략화 이런 것들을 6개월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사실 6개월만 견디면 이거 괜찮지 않나? 너무 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 저도 실수했던 게 저도 또한 바쁜 일상 그리고 열심히만 사는 거 너무 내공에 집중하고 1대1 코칭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책임지는 에너지에 너무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 세일즈 전혀 에너지를 안 쓰고 있고 그냥 하니까 하는데 그거 꾸준하니까 그래도 막 1억 정도 나와. 그러니까 문제 의식 자체가 없는 거야. 에너지를 쓰면 그 2배 뛰기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지 않냐 합리화하고. 맞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알고 난 건데 세일즈 먼저 에너지 쓰니까 이게 효과가 있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에너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큰 레버리지였어요. 작은 짠챙이 레버리지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몇 천만 원짜리 사업가와 1억짜리 사업가가 거기서 갈리는 거죠. 그 레버리 집중하는 거. 그리고 레버리 자체를 못하면 그냥 1천에 3천에 머물러. 약간 레버리 한다 그러면 3천에서 5천 넘어가는 거야. 지를 때가 이거잖아. 여기 이걸 팍 치면 팍 올라가는 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돌멩이 조그만 거 하고 있는 거야. 저도 그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깨달은 거 최신 따끈따끈한 거 지금 드리는 거니까 저도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저도 뭐 이번 연도에 너무 극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긴 했어요. 일시적 수익 감소가 두려워서 이게 재무가 맞아 안 맞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고 레버리지 활동에 이게 지대 때 이거 탁 텅기는 건 투자를 빡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까지 좀 했어요. 저희는 CRM도 제가 투자를 했고 자동화, 제 스케줄 슬림화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내 시간이 확보돼야 돼. 고 레버리지 집중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1억 원 이상 달성하려면 여러분들이 1천만 원 벌 때, 3천만 원 벌 때 그 방식들을 다 버려야 되고 그 레버리지 활동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혁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8대2 법칙이 여러 분야에 적용돼요. 8대2 법칙이 뭐냐면 이거 업무로 취한하면 업무 중 가장 중요한 20% 집중, 80%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20%는 저한테는 뭐냐? 영업팀의 관리, 무료 강의 구축, 고퀄리티의 지금 유튜브 촬영, 그리고 세일즈를 루틴하게 복귀한 걸 다시 하지 않는 거,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 난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진짜 고 레버리지 활동에만 집중하십시오. 또 하나는 자신만의 천재성의 영역에 집중하는 건데 고 레버리지 활동하려면은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천재적으로 사람들을 코칭하거나 학습한 걸 바로 가르치는 것도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약간 통찰적인 거, 직관적인 거 잘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건 뭐야? 시스템 하는 거, 계산 때리는 거, 맞죠? 이런 거 있죠. 근데 격리가 제가 레버리지 돼 있고 지금 유튜브도 똑같죠. 피디님이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0도 나오기 힘들고 뭐 500도 나오기 힘들 겁니다. 사실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 있기 때문에야. 그래도 그런 것들을 식별해서 내가 못하는 거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웃소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잘하면서도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는 그 일에 집중하고 내가 못하는 것들은 진짜 나 핀 맞는 나를 이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웃소싱 해야 돼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웃소싱하면 그것도 낭비긴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결이 맞는 거, 사명이 맞는 거, 신념이 맞는 거,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뇌가 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단 한 가지 레버리지 못하는 건 있어요. 저만의 통찰, 직관. 이건 레버리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항상 보고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게 깨달은 건데, 제가 1억 번 사업가다, 뭐 10억 번 사업가다 말하면서 또 내심 믿지 못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숏폼을 끊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끊지 않으면 계속 즐거웠다가 화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데 외부에 신경 쓰고 비교의식 막 이런 거 하는 동안 계속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럴 리가 없어, 괴롭히는 거야. 가짜 나가. 결국에는 우리는 잠재의식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가짜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까지 왜곡된 의식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감정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걸 아무리 배워도 쇼폼을 보고 있으면 감정 컨트롤 못한다. 감정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산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명상 음악을 틀어요. 계속 이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이완 상태 안에서만 엄청난 천재적인 아이디어 발상도 일어나고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한 상태를 계속해요. 눈 감은 다음에 어떤 거냐면, 자연과 어딘가를 상상해. 뭐 스위스를 상상해도 되고, 자연의 어떤 오두막을 상상합니다. 거기 한 20번씩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완 상태, 열심히 일하다가 이완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점점 잠재의식 속에서 천재성이 깨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지, 머리가 어지러웠던 사람인지를 다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완 상태를 얼마나 자주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존재 긍정, 감동 상태 플러스 이완, 와, 그러면 천재 캐릭터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명상을 루틴화한다, 이완 상태를 하루 중 많이 경험한다, 자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끝으로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그 영상을 보시면 아니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막 막혀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사업을 생물체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왜 생물체? 근데 살아남는 사업을 계속 분석해 보니까 암묵적으로 다들 사업을 생물체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제가 통찰을 했었어요. 오늘 영상이 쉽게 이해되시면 대표님들 사업은 절대 쉽게 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비즈니스를 이제 DNA나 뭐 특성, 변이를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로 한번 보시는 건데요. 환경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에 배우는 환경. 그 환경은 시장으로 한번 봐보시죠. 그 환경 안에 있는 세부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틈새 시장, 그리고 거기에 포식자, 경쟁자 막 이런 데 있죠. 뭐 사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의 상호작용이 총합이 비즈니스라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미가 나무에 존재하죠, 우리가. 사업은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거예요. 개미라고 볼 수도 있죠, 사업이. 시장이 변하면요, 사업도 적응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업도 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이는 뭐냐, 새로운 테스트나 새로운 실험을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해되시면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변이가 일어난다면 다양성이 많아지겠죠. 이는 비즈니스를 취약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방법일 수가 있어요. DNA는 비즈니스의 모든 변수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의 역할을 하거든요. 정보의 어떤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영업 시스템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AI를 통해서 영업 시스템을 개발을 해놨는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이 좀 미지근했어. 그러면 이제 영업 담당자를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으로 좀 해야 될까? 이런 토론을 영업이 끝나자마자 계속 복귀하거든요, 저희가. 그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먹혔고, 이렇게 하니까 먹히니까 이걸 또 강화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DNA도 약간 코딩한다고 하는데, 비즈니스를 코딩한다고 보셔도 돼요. 창업자가 가진 정보의 질이 결국엔 결과를 결정하죠. 저 같은 경우는 10년이라는 경험, 나만의 경험도 있겠지만 거의 900명에 육박하는 비즈니스의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보가. 처음에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저희는 정보를 저장하고 그걸 변이시키고 또 적용하는 거예요. 핵심 정보 찾아냈어. 그럼 그걸 또 적용시켜보고 이게 핵심 정보 아니네. 그럼 다른 정보를 찾은 다음에 또 적용시켜보고. 이런 반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이 반복을 계속 해야지 진화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진화. 아메바나 이런 데는 무작위적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도적 돌연변이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식은 생각이고, 생각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성이 있고, 방향성 있는 반복을 통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비즈니스를 영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해되시면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를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는 거야. 현금 흐름은 인체로 치면 P입니다. P가 순환이 안 되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비즈니스죠. 그리고 번식을 한번 보죠. 이 특성과 이 특성이 절묘하게 결합돼서 우성 유전자가 돼서 생존에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성전자를 비즈니스에 적용함으로써 진화 속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번식을 하려고 어떤 걸 많이 가져왔냐면 혁신대학의 시스템을 끌고 와서 지식창업에 적용시켰고 적용시키는 게 기술을 5기수, 10기수, 20기수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우리한테 유리하게 융합이 돼서 결국엔 우리께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서 베끼려고 해도 잘 안 베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A그라운드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성이니까. 맞죠? 생존의 적합성은 단순히 건강하고 강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어요. 거기에 유리한 특성이 우연히 나오면 그게 선택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똑같아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네 빼고 이거 적합하네 뭐 강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방향성 있게 변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즈니스가 진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와. 그냥 복제해서 그냥 뭔가를 해. 계속 비슷한 애들이 계속 우주수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 누가 선택을 해 그걸. 자연 선택이 안 되잖아. 생물학적으로 보면 진짜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따라하기만 하면 대표님 사업은 그냥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망하기 너무 쉽다. 해가 동일하면 하나의 변화로 인해서 종 전체가 멸종될 거거든요. 공룡이 그랬죠. 그 공룡이 멸종된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야. 정리하자면 인간은 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만이 번식을 이뤄요. 그리고 반복만이 진화를 일으키는데 비즈니스의 안티프레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엔 변이가 있어야 진화와 올바른 방향의 반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비즈니스가 많이 출현한다는 게 보이신다면 그 비즈니스는 멸종 신호가 왔기 때문에 빨리 발을 빼셔야 되는데 인간은 뭐가 있죠? 손실 회피. 그러니까 매몰 비용 오르 때문에 팔을 못 빼요. 발을. 그런 걸 절대 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식품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을 가르치고 이커머스를 할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상세 페이지 가르치면 되고 SEO 가르치면 되고 그걸 한 6개월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왔어. 와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복제해가지고 이 시장을 다 똑같은 놈들을 다 만들어버리고 있구나. 결국엔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생물학과라서 그런지 본능적으로 사업을 생물학처럼 설계했어요. 모델을. 그게 비즈니스 어그리게이터 모델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수업을 설계하고 협업을 시키고 조직을 계속 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 자연 발생적으로 AI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AI의 발전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A그라운드의 교육에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하지 못해요. 지금 내일도 어떤 사람이 뭘 발견을 해가지고 또 뭘 개선할 거란 말이야. 그 개선과 개선이 또 만나서 또 뭐가 이 변이가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 변이의 생태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진화는 결국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몇억 년, 몇십억 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통해서 계속 조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즈니스 똑같이 돼야 되겠다는 통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복해야 되냐? 지금은 저희 A그라운드에 뭐까지 있냐면 습관 전략화에 쇼폰 금지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거에 반복을 되게 중요시해요. 자기가 침대 정리한 것도 올리고 가계부 쓴 거 계속 올리게 하고 그 반복을 시켜요. 제가 그 반복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 올바른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의 발전이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뜬 것처럼 보이지만 하룻밤 사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 진짜 100%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달성된 게 점점 모여져가지고 큰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발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이고 그 반복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이컵을 그러면서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복은 결국 강력한 과정인데 이거를 지겨워한단 말이다. 지겨워. 계속 똑같은 거 아닐까 우리가. 계속 변일키고 이걸 지겹게 생각하니까 인간들이 한 1000명 중에 1명만 이걸 견디는 거야. 인내로 있게.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을 갖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이야.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파고들어서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그걸 계속 반복했을 때만이 어떤 시점에 그게 빡 폭발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딱 운을 만났다 이러는 거야. 트렌드는 계속 파도는 타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운을 만났다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전체성도 있는데요. 전체성. 하나의 작은 요소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비즈니스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A그라운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되게 어설프게 제 커리큘럼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난 진짜 환영. 왜 그러냐? 전혀 작동이 안 될 거야. 거기 꼭 잠재의식을 빼더라? 사명만 얘기하더라? 부하율 빼더라?
이렇게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는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취사 선택을 하는 순간 A그라운드 홍보위원이 되신 거예요. 좀 뭔가 빠져 보일 거거든. 잘못된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맞지 않는 변이.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전체성도 다 고려가 돼서 변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변이를 일으킨 거냐는 어떤 거냐면 비즈니스의 원칙이죠. 우리의 어떤 기준점이 명확한 상태에서 프레임 안에서 자유롭게 변이를 일으켜야 되는데 단기적인 걸 변이 일으키면 어떻게 돼? 아까 A그라운드가 아무거나 막 가져갔듯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방향성은 원칙을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세팅하는 거, 그걸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향성 있게 변이를 일으키고 그 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외부 활동을 계속 학습하듯이 사업도 매일 업데이트를 방향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는 이제 DNA가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는 정보들을 많이 모으셔야 되는데, 저는 정보 취합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은 그 세계 경제도 좀 보고 거기 트렌드의 통찰도 보고, 그리고 뭐 학교 교육, 대학교, 뭐 중고등학교 막 이런 걸로 많이 찾아요. 저는 거기서 정보를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으면 좋은데 모으기만 하는 사람도 있죠, 정보를. 저는 모으는 거라기보다는 뭐가 왔어 그러면 실행하고 있고 뭐가 왔어 그러면 실행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빠르게 가설 검증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야 빼, 이거 맞아 그럼 강화, 이거가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 그게 정보를 모으고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엔 저는 그 생태계를 만든 게 어떤 거냐면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넘어간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어그리게이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이걸 던져놔요. A그라운드에서는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대표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해보세요 하면 이게 맞네요? 그럼 또 가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모으지만 거기에 기준에 맞게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통해 돈 벌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